독립출판 오디오북 립술 125일 그 아름다운 날들 김정자 125일 세 사람이 만남의 배에 올라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각자 다른 길, 다른 시간을 보내다 만났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소식을 나누면서 내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내렸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어딘가에 무사히 도착하길 바랍니다. 여는 글 은퇴 일주일 후 딸에게로 향했다. 우연치 않게 아들과의 동행이라는 행운도 따랐다. 성인이 된 후 마주한 첫 항해였다. 며칠간의 만남이 가끔 주어지긴 했지만 곧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었다. 우리에게 우연인지 필연인지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설렘도 있었고 공동 생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은퇴로 주어진 긴 시간에 대한 공포도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했고 감사했다. 스스로 노력하며 성장 중인 자녀들과의 만남은 나의 모든 날들을 사랑으로 바꾸었다. 매일이 감사했고 자녀들이 고마웠다. 그렇게 특별했던 항해의 날들을 여기저기 기록했었다. 그 기록을 담아 행복에 동행해준 아들과 딸에게 이 책을 헌사합니다. 2019년 10월 1화 만남 2018년 12월 18일 우연인지 필연인지 딸에게로 가는 은퇴 여행에 아들이 함께하게 되었다. 같은 날 다른 시각에 아틀란타 공항에 도착한다. 얼마 만의 만남인지 심장은 엄청난 속도를 낸다. 도착하니 만남이라는 이름의 배는 이미 정박 중이었다. 딸과 먼저 만났다. 활짝 웃으며 반긴다.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깊은 포옹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몇 시간을 보낸 후 아들을 맞으러 다시 공항에 왔다. 드디어 만났다.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한참을 마주하며 회포를 풀었다. 그리고 만남의 배에 함께 승선했다. 공항을 빠져나와 2시간여를 달려 딸이 사는 지역인 버밍햄에 도착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설렘의 날이었다. 이제 우린 함께 만남의 날들을 시작한다. 낄낄깔깔 한참을 그렇게 보낸 후 잠을 청한다. 오늘 안전한 여행과 만남을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한다. 크리스마스 초대를 받았다. 딸의 동료인 카자흐스탄인의 초대였다. 10여 명의 손님들이 있었다. 나와 딸, 미국인, 인도인, 카자흐스탄인과 그녀의 딸 등등. 준비된 음식을 나누며 소개하고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초대된 집의 주인인 교수는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을 한다. 더불어 여행은 어땠는지, 이곳의 느낌은 어떤지 참으로 자상하다. 여행을 좋아하는지, 여행지 중 기억에 남는 곳이 있었는지도 함께 묻는다. 사실 모차르트의 고향 짤스부르크라는 지역이 기억에 남아 다시 가고픈 여행지인데 얼떨결에 뉴욕이라 말했다. 미국의 여행지 중에서 묻는 걸로 착각을 했고 사실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했다. 참석한 미국인은 요즘 남, 북, 미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그 부분을 상세하게 전하며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딸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눈에 넣었다. 노래 시간, 대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오래된 피아노는 악보를 넣으니 저절로 건반이 움직이며 연주가 된다. 신기했다. 손을 잡고 모두는 크리스마스 노래와 귀여운 아이의 재롱에 마구 웃으며 또 다른 이야기로 시간을 즐겨나갔다. 버밍햄 도시가 어떻게 보이는지, 방문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묻기도 하며
여행자인 나를 배려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딸에게 학업에 관한 질문을 하고 돌아가며 묻고 답해주고 큰 소리로 웃고 참으로 분위기가 좋다. 한국에서의 모임과는 사뭇 다르다. 좋은 시간을 보냈다. 반겨준 모든 분에게 고마웠다.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느림의 미학에 대해 잠시 생각했고 평화로움과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이화, 기다림. 2019년 새해 첫날이 밝았다.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아들의 기다림과 선택의 시간, 딸의 기다림과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나는 기다림의 고됨을 나누는 엄마로, 인생의 선배로 아이들과 이 날들을 함께 한다. 그래서 좋다. 엄마가 함께함이 도움이 되길 바라본다. 아들을 따라 길을 나섰다. 이 시간이 귀하고 특별하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멀어져 있었던 아들이었다. 늘 그랬던 아들과 동네를 돌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둘만의 시간을 갖고 있다. 너무 좋다. 이렇듯 긴 시간과 날들을 다시 함께 할 수 있을까 싶다. 온전히 오늘이 첫날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즐겨야겠다. 이렇게 걸으면서 평화롭게 자유롭게 하루를 온전히 아들과 함께한 시간은 없었다. 아니, 아들의 직업상 불가능이다. 잠깐씩의 안부를 묻는 통화, 바쁜 와중에 주어지는 식사와 차를 나누는 시간들이 최상의 시간이었다. 이 시간이 언제 다시 있을지 모르는 귀한 시간이기에 너무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진다. 마지막 날처럼 후회 없이 보내야겠다. 아들은 스포츠 관련 일을 한다. 승부와 관련된 일로 예민했고 긴장의 연속으로 생활한다. 지금이 쉼이 필요했을 시기로 느껴졌을 때 찾아오는 안식이기도 하다. 사실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좋다. 아들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말이다. 지금 내게 찾아온 쉼과 아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자유가 이런 시간과 날들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지만 이에 대한 감사가 절로 나온다. 외할머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딸은 외할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한다. 그 아이의 감정이니 어찌할까. 연로하심이 마음 아프다고 하면서도 말이다.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외할머니를 사랑하지만 자신에게 생겨있는 감정은 어쩔 수 없음을 토로한다. 그럴 수 있겠다 싶다. 딸의 숨겨진 감정에 대해 듣게 되었다. 마음속에서 꺼내서 말해줘 고마웠다. 좋은 기억과 좋지 않은 기억을 몇 가지 떠올리며 그 시기의 감정을 듣고 알고 치유가 필요함에 공감했다. 이렇게 나와 딸은 대화를 하며 서로를 좀 더 알아간다. 부모의 사랑과 집착에 관한 이야기 중이다. 아이들의 시절을 돌아보고 새롭게 알게 된 과거의 감정과 그 당시의 생각을 듣게 됐고 묻고 들려주며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 필요로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렇게 치유의 시간을 갖고 받았던 상처도 꿰매간다. 한겨울 20도를 넘나드는 따스한 햇살을 마주하며 아들, 딸과 산책을 나섰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궁금했다. 기다림에 대한 정도는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 서로에 대한 믿음을 품고 응원해주며 지내고는 있었지만 서로를 알아가기에는 시간상 부족함이 있었다. 나도, 아들도, 딸도 마찬가지다.
서로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 이야기하고 듣고 말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지내고 있는지를 마주하고 대화를 통해 조금씩 알아간다. 오늘의 시간들을 마음껏 즐긴다.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말이다. 그래, 이렇게 한 걸음 또 걷는다. 서서히 이렇게. 이 시간이 너무도 필요했었고 그 필요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릴 이렇게 모아주셨다는 생각이 든다. 모두들 수고 많았다고 하시면서 말이다. 그렇게 믿음을 담아본다. 지금 내 곁에 가족이 함께 있다. 지금 아들 곁에도 가족이 함께 있다. 지금 딸 곁에도 가족이 함께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이 자리에 와 있다. 만남의 배에서 기쁨을 만끽하는 중이다. 1월의 중반이 접어들 무렵이다. 점심 식사에 초대되었다. 딸의 멘토인 교수였다. 그의 이름은 존이고 종신 교수라 한다. 4시간여에 이르는 긴 식사였다. 그들의 문화인가 보다. 장시간에 걸친 대화와 식사를 통해 교수와 딸의 표정을 살폈다. 아끼는 학생의 엄마요, 외국인인 나에게 베푸는 친절은 매우 감동이었다. 말씀도 표정도 진지하기도 엄청 웃기기도 했다. 초대에 감사했다. 내 고향에서는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미국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그들은 지극히 개인적일 거라는 편견이었다. 편견은 쓸데없고 없애야 함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도우려고 애쓴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의 편협한 생각은 내려졌고 오늘의 여정은 나를 더 성숙하도록 도와준 날이다. 딸에 대한 칭찬과 그녀를 통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딸의 태도와 노력은 어쩌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을 누구에겐가 알리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대견하다. 딸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에 매우 감사한다. 기다림의 소식이 전해졌다. 아들이 UAB 대학에서 장학생이 되었다. 행정적 절차를 기다리는 중이다. 사실 기다림으로 가슴을 졸였었다. 그에게 일어난 한국에서의 갑작스런 일의 멈춤, 쉼과 함께 선택한 항해가 아들에게 뭔가가 일어난 것이다. 학업도 학생들 지도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새로운 시간이 그에게로 들어온 것이다. 차 안에서 오랜 기다림을 했다. 한참이 지난 후 걸어오는 아들, 딸의 얼굴은 아주 밝았다. 방향이 잘 선택됨을 직감했다. 그렇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시간이 주어지긴 했다. 아들은 곧 한국을 다녀올 것이다.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항해를 이어간다. 우린 둘러앉았다.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아들의 이야기, 나의 은퇴 과정 이야기, 딸의 박사과정을 헤쳐나가는 이야기 등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해나가고 있는지, 난 이렇게 아들, 딸과의 만남을 황홀하게 즐기고 있다. 주어진 모든 일에 용기를 내고 한 발씩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이 감동이고 벅찼다. 맥주 한 잔의 위력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고마워서 살맛 난다. 기다림 후에 다가오는 소식은 늘 짜릿함으로 딸려온다. 딸의 다음 여행지는 교수다. 원서를 냈던 트리니티 대학에서 전화가 왔다 한다.
여행지가 정해지기 전 첫 번째 전화 인터뷰를 한다고 한다. 만남의 배를 탄 우리는 만세를 불렀다. 겹경사이다. 딸에게 걸려온 첫 번째의 전화 인터뷰는 느낌이 아주 좋다고 말한다. 딸의 노력과 그 과정에 박수를 보낸다. 얼마나 자신과 힘겨루기를 했을까. 이곳에 도착 후 한 달여가 되어가는 동안 여러 광경을 목격했다. 박사과정을 해나가는 과정을 보게 됐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며 자신과의 싸움을 해나가고 있음을 목격했다. 놀라운 광경이었다. 짠하기도 했다. 그녀는 좋은 소식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다. 전화 인터뷰 소식의 기쁨과 함께 그녀는 2차, 3차의 과정을 계속 기다려야 한다. 난 아이와 함께 기다릴 것이다. 오랜 기다림을 함께 할 수 있어 좋다. 혼자였다면 얼마나 순간들이 외롭고 힘들었을까. 다음 날 아들은 학교로 향했다. 오빠에게 동생은 바나나 1개와 견과류를 챙겨 가방에 넣어준다. 남매의 모습이 보기 좋다. 볼 수 있어 좋다. 딸은 인터뷰했던 내용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고 말해준다. 뒤이어 딸도 학교로 향했다. 벅차오르는 감정에 마음을 가다듬었다. 지난해 11월 말의 아들과 3년 전부터의 은퇴가 지난해 12월 중순에 결정되던 과정이 쭉 스쳐간다. 마치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오늘에 이른 것처럼 느껴진다. 분명 보이지 않는 손은 늘 움직이고 있다. 아들과 딸의 생활은 오전 6시경부터 시작한다. 운동과 음식을 조절하고 체력을 관리하며 생활한다. 이 아이들 참으로 독하다 정말. 그리고 정말 놀랍다. 자신들에게 너무 엄격한 건 아닌지 물었다. 타국에서 한국인으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려면 그 이상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한다. 이들을 통해 나의 청년기를 가끔 생각해보곤 한다. 오전 7시가 지날 무렵 가방을 둘러매고 집을 나선다. 걷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며 웃음을 날리며 말이다. 유년기 시절 이후로 이렇게 가까이서 아이들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었나 싶다. 이 날들이 좋다. 오늘은 추억놀이를 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돌아오면 이렇게 느낀 내 감정을 나누고 소통해야겠다. 잘 다녀와요. 오늘은 실컷 추억놀이를 해야겠다. 아들은 한국에 갔다. 일주일간의 강행군이다. 비자 인터뷰 일정에 맞춰 나갔다. 잘 다녀와. 딸과 둘이 남았다.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오빠에 관련된 학교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오빠에게 고마운 마음을 내게 전한다. 최선을 다해 오빠를 돕고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말을 한다. 들릴까? 이 동생의 말이. 오빠도 내게 그렇게 말했단다. 아마 들릴 것이다. 하하하하. 서로 돕고 끌어주고 하니 좋다. 항해하는 동안 오빠에게 작은 목표를 실행하겠다고 말한다. 뭔데? 물었다. 오빠가 똑똑함, 특별히 다양한 경험을 지녔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과 긍정의 힘을 함께 나누고 전하고 싶다는 말을 한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늘 자랑스러운 오빠였다고 말한다. 오빠가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해준다. 그 목표 꼭 이루길 바랄게. 지금 아들은 쉬어야 할 시기이다. 잠시 자유로움이 주어졌고 새로운 시간이 그에게 들어왔다. 먼 훗날 어떤 과거로 남을지 우린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먼 훗날 이때를 추억하며 이야기할 것이다.
아들의 가고 오는 길에 안전과 평안이 함께하길 바란다. 딸은 계속 바쁘게 나를 소화해내고 있다. 노력이 가상하다.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이 항해는 로또다. 그것도 대박이다. 마틴 루터 킹의 날 오클라호마에서 손님이 왔다. 이름은 엘리샤이고 내가 딸이라 여기고 딸이라 부른다. 이곳에 방문한 나를 보기 위해 그녀와 그녀의 딸, 그녀의 언니가 먼 거리를 달려왔다.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여행을 온 것이다. 고맙다. 그녀의 딸 로슨과는 첫 대면이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 2살 아이다. 난 아이가 무척 좋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하다. 엘리샤는 아이를 양육하며 일을 하고 공부까지 한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학업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한다. 참으로 기특하다. 엘리샤가 엄마의 역할도 일도 지혜롭고 씩씩하게 해나가길 기원한다. 로슨도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길 기도한다. 엘리샤와 로슨과 함께하는 동안 웃고 행복했다. 엘리샤가 내내 눈에 밟힌다. 아쉽지만 다음 만남을 기다려본다. 학교에 있는 딸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트리니티 대학에서 2차 인터뷰를 하자는 소식이었다. 얼마나 기뻤는지 나도 모르게 흥문과 함께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요즘 난 가끔 이렇게 울고 있다. 행복하면 눈물이 많아지나? 딸은 얼마나 기뻤을까? 1차 전화 인터뷰가 끝난 후 내게 한 말이 스쳐간다. 트리니티 대학의 교수와 인터뷰가 무척이나 학교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그 대학에서 2차 인터뷰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었다. 그래서 더욱 기뻤다. 이런저런 생각에 또 눈물이 흐른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빠가 꿈에 보였다면서 아빠에게 잔소리를 마구 했다는 말을 했다. 그날이 꿈속 오빠의 결혼식이었다는 말도 했다. 한바탕 웃고 난 후에 개꿈이네. 우린 농담을 주고받았다. 웃고 떠들 때 좋은 소식이 올 것만 같은 예감이 있었다. 직관이었다. 가끔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느낌이랄까? 암튼 그랬었다. 그래서 난 오늘 아침 계단을 내려가는 딸에게 손을 흔들며 Great! Great! Great Day를 외쳤었다. 뭐라 말을 할 수 없었으나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하하. 그렇게 1시간 후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오예! 놀랍다 내 직관력. 하하하하. 지금 내 심장은 빠른 속도로 뛰고 있다. 바운스 바운스. 아들이 돌아왔다. 2시간 연착이 된 밤 11시가 돼서야 만날 수 있었다. 다시 우린 만남의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한다. 이제 아들은 버밍햄 UAB 대학에서 학생 신분으로 학생들에게 농구를 가르치며 학업과 일을 병행하게 된다. 많이 힘들 것이다. 그것도 이 나라에서 학업과 일을 동시에 함이 얼마나 힘들까? 그가 지내온 삶의 경험들이 아들을 이렇게 이끄는가? 부디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공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멈출 수도 있고 뒤로 걸을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용기를 내길. 그의 선택이 뭐든 난 응원하고 지지한다. 웃는 모습이 멋진 아들. 건강하고 많이 웃길 바래요. 아베다에 방문했다. 직접 경험을 해보기 위함과 교육장을 둘러보고 싶었다. 미용 관련은 언제 어디서나 관심이 있다. 페티큐어 경험을 했고 미용시설도 살펴볼 수 있었다. 사람들의 친절과 직업을 대하는 태도는 특별히 보기 좋았다.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는 음식을 입맛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해 먹을 수 있다는 장소에 왔다. 음식을 즐기며
느린 속도의 시간을 보냈다. 느린 속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빠른 속도로 살고 있는 내 고향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 빨랐던 속도로 살았던 과거의 삶, 느린 속도로 지내고 있는 오늘의 삶에서 다양함도 자유함도 한껏 만끽해 본다. 집에 들어오자 어김없이 아들과 딸은 운동하고 공부한다. 보고 있는 내내 난 이 아이들이 신비롭게만 생각된다. 피곤할 텐데 어쩜 저럴까. 보는 내가 피곤하다. 하하하. 서로 받쳐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넘어지고 난리다. 시간을 재면서 반복 운동을 한다. 신나게 힘들게 신나게 웃으면서 자기들의 할 일 중에 하나라면서 열심히 한다. 저렇게들 살고 있는 삶의 태도가 부럽다. 지금의 결과물들은 저런 노력들이 만들어낸 것일 거다. 한참을 지켜보며 책을 펼치고 힐끔 그들의 모습을 본다. 운동하자고 나에게 신호를 보낸다. 노노노. 처음으로 함께하는 항해에서 그동안 알 수 없었던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나도 배우는 것이 있다. 내 고향에 돌아갔을 때 이 다양한 경험들을 모아 흉내라도 내봐야 할지 다짐한다. (3화) 시작. 다음 단계로의 여행이 시작된다. 눈이 올지도 모른다는 일기예보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전체가 문을 닫는다 한다. 아들은 여독을 풀기 위해 쉼을 택했고 나와 딸은 온 캠퍼스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 쇼핑에 나섰다. 딸에게 어울리는 옷 몇 벌을 구입했다. 그녀의 첫 대면 인터뷰가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준비했다. 이렇게 딸의 시작에 잠시라도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다녀온 후 저녁은 파스타로 정했다. 딸의 요리 시간. 파스타를 만들어 식탁에 둘러앉았다. 한국에서 며칠간 지내다 온 아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곳에 남은 나와 승원이의 며칠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많이 웃고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행복했다. 지금 이 시간들은 이 시간으로 그칠 것이다. 하지만 이 기억을 머리와 가슴에 간직하고 이 날을 되새기며 추억할 것이다. 이렇게 행복함은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좋다. 참으로 너무 좋다. 미식축구 결승전이 열린다. 오후에 경기를 보기로 했고 아들, 딸과 양조장에 들렀다. 굿피플이라는 양조장인데 이름도 참으로 예쁘다. 좋은 사람들은 다 좋다. 굿피플. 양조장에 둘러앉아 준비해간 음식을 나누며 여기 속도에 맞춰 느린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 아버지와 아들이 게임을 즐기는 모습, 모르는 가족들이 섞여 맥주를 마시며 큰 소리로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모르는 사람들을 마주하며 웃고 화답하고 함께 이야기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양조장은 좀 특이했다. 넓은 운동장과 수많은 오크통들, 높고 넓고 기분이 좋다. 그 후 공원을 산책하는 중 따스한 햇살이 내 품에 안겼다. 정말 최고였다. 간간히 마주치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며 오래도록 걸었다. 사진도 찍고 깔깔낄낄 하하하하. 오는 길에 과일과 맥주를 준비하고 미식축구 시청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목청 높이 응원하는 학생들의 파티놀이에 덩달아 기분이 좋다. 결승전 미식축구의 날, 이렇게 즐기는구나. 재미지다 엄청. 오후 2시 또 다른 대학에서의 인터뷰 요청이 왔다.
다음 단계로 시작의 알람이 계속 울린다. 오후 6시 아들은 일로 인한 보상이 들어왔다며 한박 웃음을 짓는다. 기뻐하며 내용을 이야기해준다.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경험과 시간을 나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만남의 항해 중 벌어지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멍멍하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 아이들에게 기회도 도전도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 같다. 은퇴 후 첫 번째의 여행지로 이곳을 선택했다. 그동안 수고했다는 보상이 좋은 소식으로 들리고 있구나 싶다. 아들아, 딸아, 고생들 많았다. 직접 보니까 더 알겠더라. 자신에게 용기를 내줘서 고맙고 장하구나. 먼 훗날 돌아보면 자신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고스란히 스스로에게 돌아감을 알게 되리라. 멋지다. 아들, 딸. 특별한 삶들을 살고 있구나. 충분히 누려라. 누릴 자격 있다 너희들은. 장하다 모두. 기쁜 소식을 함께 듣게 되니 더더욱 좋다. 나 이래도 되는 거니? 나 자격 있니? 항해 중 처음으로 운전을 했다. 오전 오후 2차례 운전을 한다. 오전은 떨렸으나 오후엔 괜찮았다. 긴장은 됐으나 재미있고 특별한 경험이었다. 예배를 가기 위해 아이들을 기다리는 중이다. 오늘은 어떤 경험과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을지 기대된다. 예배 장소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두 친절했다. 어쩜 그토록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까? 미소가 좋다. 딸은 3번째 어느 학교와 집에서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다. 상의는 자켓을 입고 하의는 반바지 차림이다.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난 조용히 곧 온 캠퍼스 인터뷰를 갈 예정인 샌안토니오의 숙소를 괜시레 찾아보며 내게도 찾아온 긴장을 다운시키는 중이다. 저 아이는 얼마나 긴장이 될까? 인터뷰 광경을 목격한 난 너무도 떨린다. 항해를 멈추고 내 자리로 돌아갔을 때 듣기 위해 녹음도 한다. 딸의 일상에 들어와 있는 난 새로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새로운 것 중에 하나다. 딸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대해왔을까? 지금의 시간들을 지내면서 생각해보니 숙연해진다. 사랑해 승원아, 새로운 경험은 진행 중이다. 오늘도 딸의 인터뷰 알람이 울린다. 다른 대학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식이다. 피츠버그의 대학에서 온 캠퍼스 인터뷰 요청이 왔다. 그녀는 비행과 인터뷰 일정을 조정 중이다. 아들은 자신의 보험 여부를 정하고 난 후 아틀란타로 3일간 여행을 떠난다.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 여행이다.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었구나. 새로이 교통수단을 알았다. 좋은 친구들이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올 것이다. 차 안에서 나와 딸은 아들이 경험했던 한국에서의 어른들과의 관계,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아틀란타 여행에서 만나는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일 거라 이야기하며 풍광을 즐겼다.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하우스에서 시나몬과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함께 폭풍 수다를 섞어 이야기를 이어갔다. 달콤했다. 해피 발렌타인 날이다. 부끄럽게 느껴지는 일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자녀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면 공정하지 못하고 편향된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말이다.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가 아닌 그냥 1대1 관계로 바라보는 공정함이 우선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관계를 앞세워 편향된 주장을 하고 있었다. 언제부턴가는
그런 점을 고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에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나의 습이 다시 올라온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의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 부분에 집중하고 분별력을 키워나가야겠다. 큰 소리로 목청을 높여 엄마라는 권위를 앞세워 부끄러움을 만회하려고 했던 것이 더 부끄러웠다. 앞으로 있을 예정인 온 캠퍼스 인터뷰를 앞두고 교수진의 배려에 관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바꾸려 노력했던 딸이 고맙다. 땡큐. 학교로 픽업을 갔다. UNLV 대학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한다. 처음 시작을 알렸을 때 떨렸던 것처럼 떨렸다. 열심히 했던 딸의 결과가 보상받는 생각으로 내 생각은 급선회되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 순간을 엄마로서 즐겨야겠다. 떨지 말고 즐기자. 그리고 다음 인터뷰 준비를 위해 쇼핑을 나섰다. 더운 날씨, 추운 날씨로 복장도 다양하게 준비한다. 크긴 크다 이 나라는. 그러나 이 준비 또한 재미지다. 이 귀한 준비물에 축복 주시고 그 축복받은 준비물이 좋은 결과물의 도구로 잘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2월 20일 샌안토니오로 인터뷰를 떠나는 딸과 마주했다. 우버 차량이 도착했고 포옹으로 말없이 지지와 응원을 전했다. 딸의 발걸음과 마음에 지혜가 더해지기를 바란다. 원정 경기를 떠나는 아들은 출석률을 체크하며 동분서주한다. 에이미와 소통하고 이산이 관여하고 아들은 그렇게 자신에게 열려진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돼가고 있는가 보다. 오늘이 인생의 첫날처럼 당당히 그렇게 살자 우리. 장하다 아들, 딸, 너희들을 열렬히 응원한다. 다시 한 사람은 오고 다른 한 사람은 떠났다. 와우! 엄청난 양의 비와 굉음, 천둥 번개가 몇 시간째 지속된다. 난생 처음 느끼는 어둠과 함께 몰아치는 연속되는 굉음은 공포 그 자체였다. 어쩜 이럴 수가. 집이 무너지는 건 아닌가 이 정도의 느낌이었다. 비가 낮아들고 어두움도 조금씩 밝아지던 중 난 거울을 마주하며 꽁지 머리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어두움으로 느꼈던 무서움과 공포감을 내 방식으로 대적했다. 이 글을 쓰는 내내 내 행동이 우습기도 하고 재미있다. funny. 엄청난 굵기의 비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굉장하다. 공포에 빨려 들어간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굉음, 빗방울, 굵고 크다 모든 것이. 온 캠퍼스 인터뷰를 마치고 딸은 돌아왔다. 이번 항해로 인해 교수라는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도 보았다. 이 문화로부터의 배움이다. 미국에서의 교수 채용 과정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됐다. 어떤 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는지, 어떤 과정으로 교수가 되는 것인지 궁금했다. 대략적으로만 추정하고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은 몰랐다. 실제적 상황을 마주하고 나니 그 과정에 대한 치열함과 노력과 관계 속에서 스스로가 노력하며 일궈낸 값진 결과임을 알게 되었다. 지금의 이 시간들이 내겐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던가. 이렇게 주어진 나의 시간은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며 그들을 통해 내 생각도 좀 더 깊게, 넓게 사고하며 소통하는 특별한 기회가 됐다. 그래서 좋다. 아들은 다시 미시시피로 원정 경기를 간다. 짐을 챙기며 깔깔거리며 그렇게 우린 다시 한 사람은 떠나고 두 사람은 남았다. 이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쓰이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일말의 과정들은 분명 어딘가에 잘 사용될 것이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길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한다. 각자의 길을 담담히 오가고 있다. 만남의 배는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잠시 항해를 멈춘다. 아침부터 북적인다. 아들은 학교로, 딸은 피츠버그로 온 캠퍼스 인터뷰를 떠나느라 분주하다. 그리고 각자의 일을 위해 떠나기 전 어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번에서 샌드위치로 아침을, 티머니 매장에서는 핸드폰 관련 일을 마쳤다. 멀리 떨어져 있는 맥주 창고에 갔다. 외부로 나온 후의 느낌은 언제나 사람들이 느린 속도이다. 가족 단위로 모여 앉아 게임을 하고 어느새 옆 테이블의 가족들과 하나가 되어 아이들은 서로 얽혀 놀면서 서로 다른 가족들은 모여 앉아 끊임없이 대화를 한다. 할 말이 많은가? 궁금하다. 옆에서 보면 다들 수다쟁이들이다. 남녀, 노소 모두가 그렇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풍경이다. 아들과 딸은 우리가 젊은 부모로서의 삶에 대해 물었고 나는 그 시절에 모순되었던 점들에 대해 늦었지만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오늘의 날들을 통해 변화하고 배워나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했다. 늦었다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던가? 각자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과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린 가족의 힘, 크나큰 사랑을 확인했다. 내 감정은 엄마로서 최고조에 다다랐다. 이 시간들 정말 최고다. 행복했다. 학교의 숙제, 백보드를 만들고 플라스틱 물병들을 모아 남매는 끙끙거린다. 결국 농구 골대를 만들었다. 완성된 백보드에 자신의 인생 행로를 적었다. 히, 노, 에, 락. 이것을 영어 단어로 기록을 하고 과제물을 작성해 설명을 해나간다. 학교의 발표를 위한 예습이다. 28년 동안에 농구가 가져다준 아들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아들의 열정적이던 삶은 내 삶이 힘들고 위로가 필요할 때 때론 위로자로, 때론 버팀목으로 커다랗게 서 있어 주었다. 미디어를 통해, 경기장을 통해 그렇게 보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 아들이 부상에 시달릴 때가 있었다. 재활에 몸부림칠 때가 있었다. 아들은 어디에서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을까? 우리가 그에게 얼마만큼의 위로가 되었을까? 펑펑 울었다 혼자서. 그렇게 펑펑. 그리고 미안했다. 이 미안함은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마찬가지다. 바쁘다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항해를 통해 서로서로 알아가는 게 너무 좋다. 딸에게 특별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엄마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성장하고 있단다. 피츠버그로 인터뷰를 다녀온 딸에게 인터뷰 과정을 들었다. 딸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건 그렇다. 올바른 생각이다. 피츠버그에서 느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함께 일하게 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말한다. 훌쩍 성장한 딸을 마주한다.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점점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 중요한 덕목이다. 무엇을 기준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딸은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늘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 같다.
인간으로 태어나 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 주어진 하루를, 그것도 공짜로 받은 이 귀한 날에 감사하며 내내 주어진 몫을 다하며 살아야겠다. 훌쩍 성장한 딸은 마주하고 나니 세상살이도 함께 나눈다. 사화 소식. 잠시 내 생각만을 했다. 또박또박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 딸에게 드디어 화를 냈다. 바른 의견에 밀림을 감지했다. 그때 사용한 엄마 찬스는 권위주의뿐이었다. 지금 부끄럽고 마음 아파하고 있다. 후회하고 있다.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둘러앉았다. 낮에는 연장 수업으로 인해 집에 올 수 없었다는 아들 이야기와 갑작스레 UNLV와의 화상 인터뷰를 하게 된 딸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엄마 권위를 올바르지 않게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진심을 전했다. 아이들은 괜찮다고 말해준다. 그렇게 말해주는 엄마가 오히려 더 고맙다고 말한다. 더 부끄럽게 생각되는 건 뭐지? 하하하. 지금 다른 주에 와 있는 내 친구와 통화를 했다.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폭풍수다와 함께 볼 수 있다면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 강한 햇빛과 함께 걸었던 나의 이야기는 보너스로 추가됐다. 아들과 딸의 선배인 종화의 생일이다. 교수로 열심히 연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 몇 번을 만나기는 했으나 오늘은 그녀에게 특별한 날이다. 그녀의 엄마를 대신해 엄마가 되어보기로 했다. 와인과 케이크를 준비했고 삼각 모자와 폭죽도 준비했다. 폭죽을 터뜨리고 축하 노래를 불렀다.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한국인으로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와 한국에서 좀 늦은 나이임에도 열정만으로 학업에 뛰어든 이야기도 듣게 됐다. 이 젊은이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들에 대한 귀함도, 그 과정들에 대한 귀함도 알게 됐다. 그녀의 축복된 날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요리는 얼마나 잘하던지 놀랍기도 했다. 모두에게 잠시나마 모두의 엄마가 되어 감사한다. 멋지게, 아름답게, 지금의 시간들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원한다. 자랑스런 한국의 젊은이들이여. 아들이 돕고 있는 UAB 대학농구 경기를 관람했다. 특별히 졸업을 앞둔 선수들을 위한 시니어의 날이다. 경기를 마치고 마지막 홈 경기를 하는 중 벌어진 광경은 과히 놀라웠다. 경기장의 모든 참가인들은 학교를 대표해서 뛰어준 졸업을 앞둔 선수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지도자와 선수, 선수와 선수, 지도자와 선수의 가족, 그리고 관중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합일체가 되어 졸업을 앞둔 시니어 선수들에게 기립박수를 보낸다. 놀라웠다. 선수들은 졸업 후에도 학교와 팀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나라면 자연스럽게 애교심이 생기리라 생각한다. 이런 자리에 서 있는 학교를 대표한 선수들이라면 말이다. 이 광경은 이미 전통이 되었구나 싶다. 부럽다. 자연스럽게 학교, 지도자, 선수, 관중은 하나가 되었다. 한국의 학원 관계자, 스포츠 지도자, 선수들은 모두 이겨야 한다는 경쟁 구도 속에 갇혀 있다. 스포츠에 대한 존중과 스포츠맨 정신은 없어진 지 오래다. 여러 가지가 생각나면서 마음이 씁쓸하다. 가족들이 소개되고
지도자와 선수 가족들은 하나가 되어 사진을 찍고 관중들은 그 광경이 사라질 때까지 기립하여 박수를 보낸다. 마치 이런 것이 스포츠다를 본 것 같다. 선수들에 대한 예우를 참석한 모두의 기립으로 우레와 같은 박수로 대신한다. 즐겁게 해줬던 선수들에 대한 고마움을 관중이 전하고 학교와 지도자는 학생과 그의 가족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전하고 사람들 모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즐기고 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 한국의 모든 학원 스포츠 학생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아들은 텍사스로 향했다. 원정 경기를 갔다. 곧이어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트리니티 대학에서 교수직 오퍼가 왔다고 한다. 딸의 소식이다. 딸의 소식에 눈물이 주르르. 유사히 참 눈물이 많아졌다. 항해하면서 지켜본 딸은 엄청난 노력과 자신과의 타협으로 여러 과정을 묵묵히 지내는 것을 보았다. 만일 만남의 배를 타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펑펑 울었다. 몇 개월의 준비 과정을 함께 했다. 엄마로 아들과 딸과 함께여서 좋았다. 항해 중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장하다 딸아. 너를 지켜본 엄마는 내 딸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에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알게 되었단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을 늦췄다. 좀 더 함께 지나자는 아이들의 요청이 있었다. 텍사스에 있는 아들은 자신의 일보다도 더 기뻐하며 우리와 기쁨을 함께 했다. 나와 딸은 축배를 나누기로 했다. 고기와 아스파라거스, 양파, 와인 등을 준비했다. 요리를 하고 이날 이 시간을 좋은 소식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지나온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브라보! 브라보! 축하해 딸. 고맙다 딸아. 수고했다. 정말 수고 많았다. 좋은 소식 뒤에는 마무리 떨림이 있다. 떨리고 있다. 2019년 3월 14일을 마음에 새기고 뇌에 기록한다. 한국행은 4월 21일로 정해졌다. 난 미국의 대학농구 결승까지의 모든 경기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농구를 좋아하는 나는 너무 신났다. 와우! 딸의 서류상 사인만을 앞둔 과정도 함께하고 싶었다. 결국 남은 항해의 한 달은 매일이 준비하는 날들일 것이다. 화상 인터뷰를 거친 UNLV 대학에서 온 캠퍼스 인터뷰 오퍼를 받았다 한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그녀의 지금까지의 삶 전반을 보여준다. 앞으로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만들고 가꾸며 살아가야 하는지 준비해야겠다. 딸은 고민에 들어갔다. 원했던 대학에서 이미 오퍼를 받은 딸은 다른 사람이 직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거절하는 쪽으로 생각을 기울인다. 지혜로운 딸은 현명하게 결정할 것이다. 소식이 하나 더. 졸업을 앞둔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박사과정 프로그램이 미국 전체 1위로 발표됐다 한다. 지금까지는 2위였는데 오늘 1위로 발표했다고 한다. 아마도 자신을 포함한 3명의 박사들은 교수로서의 임용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임을 알려준다. 그랬구나. 그런 거구나. 몸이 떨렸다. 승원이가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다. 하하하하. 함께한 동료들도 좋은 소식이 곧 들려올 것이라 믿는다. 그들의 소식을 기다려본다. 원정 경기를 간 아들이 소식을 알려왔다.
팀이 다음 포지션으로 올라갔음을 알린다. 좋은 소식이다. 수고 많았다 모두. 핑크의 공연을 다녀왔다. 공연 시각보다는 이른 시각에 도착했다. 좋아하는 양송이 튀김과 맥주로 기분을 높이고 난 후 공연장에 들어갔다. 사람이 아주 많았다. 3만 명이 함께한 함성과 퍼포먼스는 멋졌다. 딸은 핑크라는 가수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특별한 퍼포먼스를 하는 가수로 세계의 인기 팝 예술가라고 말해준다.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가사를 쓰고 사회 참여를 하는 가수이고 좋아하는 사람이라 한다. 마음이 힘듦이 있었을 때 이 핑크의 음악을 들으면서 치유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랬구나. 이 가수가 더욱 궁금해졌다. 오프닝 공연이 시작됐다. 음향, 조명, DJ, 초대 가수, 실로 엄청났다. 본 공연이 시작됐다. 줄을 타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무대 시설은 계속 바뀌면서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을 최고조로 올려놓는다. 공연 내내 한국 가수 이은미가 생각났다. 노래를 잘한다. 황홀한 경험이었다. 합창을 하는 관중들의 화음은 체육관이 흔들릴 정도다. 이런 공연을 볼 수 있게 안내해줘서 고맙다. 나의 시간은 이렇게 아름답게 흘러간다. 공연 후 딸과 앉아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원래는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싶었고 오퍼를 받았으나 그 단체로부터 실망했던 일을 계기로 지금 주어진 교수라는 직업이 기쁨의 정도가 어떨지 염려됨을 내비친다. 소외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할 때 특별한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나름 고민이 있음을 고백한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딸은 약자의 편을 들어 강자에게 덤벼들고 불이한 상황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아이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특히 그랬다. 그런 일로 난 학교를 자주 불려다녔다. 불의를 당하는 아이의 아픔에 앞장서서 항거하고 대변하고 그랬던 그 시절을 기억한다. 사실 선생님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목소리를 내는 그런 딸아이가 특별히 여겨졌고 특이함이 좋았었다. 앞으로 좀 더 귀 기울여서 딸의 이야기를 듣겠다. 귀를 열어 들을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겠다. 사랑해. 딸은 잠시 한국에서 일을 했었다. 그 상사분께 전화가 걸려왔다. 한국 회사의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나누면서 딸의 미래를 진심으로 지지하고 축하한다는 내용으로 장시간 통화한다. 지도해 주시는 훌륭한 어른들, 좋은 친구들, 섬기고 있는 소모임의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등등 모두가 좋다. 이 사람들에게서 받은 좋은 기운들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자신도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다고 한다. 그래야지. 잘 성장한 딸을 바라보며 뿌듯했다. 그래서 사람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이제 알았다. 올해 3월 25일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4년째다. 함께 항해하며 이날을 맞이했다. 아들과 딸이 성인이 된 후 함께 맞는 첫 번째 추도이다. 너무도 소중한 시간인 셈이다. 남편, 아버지를 추억하고 추도하는 시간을 항해 중에 갖게 되다니 감개무량이다. 기억에 남는 좋았던 감정과 좋지 않았던 감정을 나누며 서로 간에 그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 공감을 하며 현재의 감정도 나누며 공유한다.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음이 다툼으로 이어짐을 털어놓았고
아이들에게 보여준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 미안함과 그들의 기억에서 지워지길 바란다고 했다. 아들은 아빠와 함께 운동을 했던 시기의 최상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부모의 다툼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다고 말한다. 딸은 초등학교 시기에 설사로 인한 고통에 한 걸음에 회사에서 달려와서 씻겨주고 드라이로 말려주며 자신과 함께 해줬던 아빠와 그의 환한 미소를 좋은 감정으로 지니고 있었다. 반면 자퇴한 자신을 대면대면하며 지인들 앞에서 창피해 하시던 모습을 좋지 않은 감정으로 지니고 있었다 말한다. 보수적인 아빠가 잠시나마 그럴 수도 있었겠다며 언젠가부터 이해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감정은 스스로 치유됐다고 말한다. 아들과 딸은 참 좋은 아빠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과하고 치유하고 이 시간 안에서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축하하고 축하받고 서로를 격려한다. 아들과 딸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라고 했다. 부모로부터 보아왔던 좋은 태도는 간직하고 좋지 않았던 모습은 버려지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아이들은 내게 물었다. 남편을 잃었을 때 어떠했는지. 다들 자라서 나에게 이런 질문도 한다. 마음이 아팠고 운동을 하는 아들과 미성년인 딸이 염려됐었고 두려웠었다고 말했다. 병상에 있는 남편에게 너희들을 잘 키우겠노라고 약속했다는 말도 전하고 스스로에게는 일과 재혼하겠다 다짐했었다고 말해줬다. 한 가지씩 실행에 옮겼고 지금은 모든 것들로부터 특히 자녀들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했다. 행복함을 말하고 잘 성장해서 고맙다는 마음도 전했다. 오래도록 우리는 좋은 기억에 웃고 나쁜 기억은 치유하고 철없는 상태로 벌어졌던 일들은 이해하고 인정하고 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항해가 끝나 이 만남의 배에서 내리게 되면 서로 멀리 있더라도 아끼고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멋지게 살아가자고 다짐했다. 와인의 힘이 더해져서 기쁨은 2배로 늘었다. 만남의 배는 뱃머리를 식당으로 돌렸다. 멕시코 음식을 선택했다. 구아카몰리와 마이마이 타코, 마가리타 완전 맛있고 좋았다. 구아카몰리를 이곳 테이블에서 두드리면서 만들어준다. 보는 재미가 있고 지속적으로 말을 걸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농구팀 선수들에 대해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한다. 그들이 태어난 나라에 대해 알려주고 장점도 알려준다. 이렇게 알고 응원하면 더 신날 것이다. 좋다. 그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준다. 멋지다. 멕시코 음식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다고 한다. 매우 고마웠다. 다음에 버밍햄에 왔을 때 다시 오겠다. 맛난 음식과 좋은 날씨와의 만남은 몹시 잘 어울렸다. 오화 준비. 만남의 배는 곧 항해를 마친다. 벌써 4월이다. 장시간 항해를 했구나. 딸은 김밥을 만들고 구아카몰리를 직접 만들었다. 김밥은 많이 만들어서 이곳 유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준비한다. 구아카몰리는 며칠 전 멕시코 음식점에서 너무 맛있게 먹는 나를 위해 만들었다. 대체 못하는 게 뭐니? 그런 생각이 든다. 하하하하. 내 딸이지만 놀랍다. 음식까지 잘한다, 이 아이는.
김밥을 몇 줄씩 은박지에 싸고 유학생들의 연구소를 찾아 이곳저곳 전달했다. 남학생도 있었고 여학생도 있었다. 음식을 제대로 해먹지 않는 유학생들에게 가끔 이렇게 음식을 해서 나누곤 한다고 한다. 할만하니까 한다고 말한다. 잘했다. 앞으로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준비에 준비를 신중히 한다고 말한다. 김밥에 사랑을 담아 준비함을 보았다. 아름답고 선한 마음을 지녔다, 이 아이는. 종화는 우리에게 커피를 함께 하자 권했다. 대학에서 교수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딸에게 지금까지의 인터뷰가 어땠는지 물어본다. 공통된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 제법 장시간 본인들의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주고받는다. 그 내용들은 귀한 내용들이었다. 타국에서 이렇듯 열심히 자신의 삶을 읽으면서 애쓰고 있는 한국인들이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나누면서 즐거움이 있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인해 행복하다. 아들과 딸은 함께 이산을 만난다. 몇 가지 부분을 의논하고자 미팅이 이루어졌다. 이산은 대학 농구팀의 감독이다. 아들의 농구에 대한 열정만큼 이산도 그가 지닌 열정만큼은 불이 붙을 정도다. 미팅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두 사람의 궁합은 매우 좋다. 딸은 그들을 husband and wife라 부르며 놀릴 정도다. 손과 발이 잘 맞는다는 것이다. 재미지다. 그렇게 부르면서 얼마나 웃는지 배가 아프다. 만남의 배에서 먼저 내리게 될 나를 위해 아이들이 여러모로 애쓰고 있음이 느껴진다. 중국 식당을 찾았다. 레드펄. 간판이 중국 음식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난 중국 음식을 좋아한다. 기름과의 혼합이 제법 좋은 맛을 낸다. 돼지고기 삼겹살 볶음, 조개구이, 완두 콩잎, 야채, 쌀면, 스프, 사케 3병. 와우, 주문량도 많다. 엄청난 양을 주문하고 많이 드시라며 연신 손짓한다. 그 마음을 알기에 가슴이 뭉클했다. 이것저것 젓가락이 춤춘다. 신나게, 맛있게, 그리고 좋았다. 이산과의 미팅 이야기, 서로 도움을 청하며 주고받는 내용들, 맛있는 음식과 대화가 섞여 스멀스멀 행복향이 올라온다. 음식은 이야기를 담아 더 맛있었다. 행복의 향은 향이 좋았고 눈과 귀, 입이 즐거웠다. 이것이 행복 아니겠는가. 행복하다. 4월 3일 수요일이다. 오후 5시 15분 트리니티 대학에서 메일이 왔다. 그동안의 모든 과정이 승인되어서 교수로 임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알고는 있었지만 듣는 순간 머리털이 솟았다. 결과가 있기까지 미국의 대학 교수 채용 과정을 지켜봤다. 서로가 원하는 내용을 협의하고 제시하고 합의에 이르는 결과까지, 그리고 최종 사인을 하기까지 말이다.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간의 소통을 중시하고 존중됨을 보았다. 원서를 내고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제법 긴 시간이었다. 이 과정까지를 지켜보게 돼서 감사한다. 이 경험을 못하고 항해하며 내렸다면 끔찍하다.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 사람에 대한 예우, 조직의 수장이 보인 행동 등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주어진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배운다. 나는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잠시 생각해 본다. 경험을 통해서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배운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딸의 시작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그것이 좋음이다. 딸의 다음 여행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여서 좋다. 찬양을 마치고 우리는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나의 가족 모두는 성실함이 바탕에 깔려 있다. 서로의 성실함에 축하를 보내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다. 축하를 나누는 과정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자신의 집으로 물건이 잘못 전달됐다며 상자를 들고 왔다.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서로 전화번호를 나눈다.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곳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서로 웃으며 말하고 눈으로 마주보며 대화한다. 대부분 친절하다. 이유가 뭘까? 기독교 정신? 모르겠다. 친절함과 미소는 타인을 행복하게 한다. 그건 사실이다. 상자를 열어본 순간 놀랐다. 트리니티 대학을 상징하는 티셔츠와 학생을 대표한다는 학생의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의 내용에는 이러한 마음이 들어있었다. 자신의 학교에 교수로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과 캠퍼스 방문 시 들려준 강의가 좋았고 교수로 만남이 기쁘고 기다리겠다는 손으로 쓴 편지였다. 이런 광경들이 사실 익숙하지 않다. 그런데 이 모습은 참으로 따뜻하게 다가온다. 사람 사는 세상은? 사람은? 이런 질문을 나에게 계속 던지고 있다. 이 상자를 열어놓고 인터뷰 때 받았다는 트리니티 교수의 책을 모두 모아 사진을 찍었다. 두고 이 느낌을 누군가하고는 나눌 것이다. 나의 태도도 돌아볼 것이다. 교수로의 시작을 사랑스러운 학생들과 따뜻한 교수진들과 함께여서 감사한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본다. 아들의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됐다. 그의 선택과 용기를 묵묵히 응원한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일구고 있으니 자랑스럽다. 약 10일 후면 만남의 배에서 내려 나의 자리로 돌아간다. 4개월이 넘는 항해에 매일이 사랑이었고 행복했고 감사했다. 새로운 경험은 앞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된다. 이 경험이 어쩌면 또 다른 동력이 될 수도 있다. 딸은 마지막 논문을 마무리 중이고 지금 지도교수와 통화 중이다. 폭풍 칭찬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신의 학생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게 되니 좋았을 것이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선택지에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장시간의 통화를 한다. 난 일희일비하며 이 순간을 즐기는 중이다. 잠시 후면 대학농구 결승전이 벌어진다. 그 시간을 기다리며 폭풍수다 중이다. 미국 대학농구 결승전의 날이다. 오후 8시 20분. 버지니아와 텍사스 대학의 결승. 심장이 뛴다. 난 농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45년 된 광팬이다. 미니 감자, 소세이지, 와인을 준비하고 TV 앞에 앉았다. 대학 시절부터 농구 선수와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다. 이어 아들이 농구 선수로 지도자로 옆에 있다. 그런 환경에서 나와 딸은 자연스레 농구를 좋아하고 즐긴다. 심장이 터질지도 모르는 상태로 흥분하고 소리 지르며 결승전을 관람했다. 그것도 한 배에서 아들과 딸과 함께였다. 해설을 달아 옆에서 선수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보는 농구는 최고였다. 행복이었다. 버지니아 대학의 우승. 감독의 포커페이스가 압권이다. 우승의 결과물에 대해 팀의 지도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 승리는
선수가 없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이 선수들이 이 왕관을 받아야 마땅하며 이 승리와 영광은 선수들의 것이다. 이 순간을 선수들이 즐기기를 바란다고 한다. 지도자의 품격을 보게 된 이 인터뷰 광경은 머릿속에 총알로 박혀 있다. 1년 전에 1번 순위를 받은 상태로 낮은 순위를 받은 팀에게 패해서 온갖 비난을 받고 1년을 이를 갈고 준비해 왔다고 한다. 가슴이 뭉클했고 일희일비하는 태도를 주의해야겠다고 다짐한다. 꼭 그럴 것이다. 하하하. 함께 모여 만남의 배에 올라 미국 대학농구 결승전을 보다니 돌아가는 길을 연기하길 정말 잘했다. 마지막 주말이다. 종아와 태준의 저녁 초대를 받았다. 그들을 생각하며 캔들과 손편지를 준비했다.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시간을 가졌다. 매우 고마웠다. 양고기 스테이크, 와인과 치즈, 디저트까지 마지막 주말이라서 그런지 아쉬움이 크다. 그들에게 덕담 한마디 했다. 보고 느낀 그대로의 모두가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딸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하고 멋진 한국인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길 바람을 담았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장시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 훌륭하고 따뜻한 사람들이다. 몇 시간을 보내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진한 포옹으로 마음을 대신한 후 헤어졌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교회의 경찰관이 안내해준 장소 바비큐 하우스. 상상 이상이었다. 숙성 창고가 따로 있었고 가축들이 통째 돌아가는 모습이 놀라웠다. 암튼 크다 무엇이든 간에. 하하하하. 저녁과 토크앤토크를 이어갔다. 주제가 있기만 하면 많은 이야기를 한다. 이 시간이 너무 좋다 못해 미칠 지경이다. 나는 곧 이 배에서 내린다. 아들과 딸이 함께 할 날이 얼마나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종종 이런 시간을 가지길 소망한다. 웃고 떠들고 하하하하하하. 좋다. 너무 좋다. 내일이면 아틀란타로 항해를 간다. 곧 만남의 배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아틀란타에서 1박을 하고 비행기로 갈아탄다. 오늘이 버밍햄에서 마지막 날이다. 맥주와 치즈를 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4개월 열을 머무르며 아들과 딸에 대한 생각과 항해하며 느꼈던 생각들을 이어나갔다. 각자 우리는 유년기 시절로부터 이어져 온 성향이 있다. 그 성향이 현재에 이어지는 부분을 느낀 대로 말했다. 물어보기도 하고 답도 하고 하면서 한국에서의 생활과 이곳에서의 생활을 각각의 경험으로 이야기했다. 아들과 딸은 귀를 기울이고 경청했다. 함께 항해했던 오랜 시간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했다는 점은 모두가 느꼈다 했다. 다시 각자의 환경에서 새로운 준비와 함께 잘 지내자는 말을 이어갔다. 귀한 항해가 만남의 배를 타면서 시작됐고 그 순간들이 내겐 너무도 소중했음을 전했다. 이 시간이 지금 모두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기에 더 귀하게 생각된다고 아이들은 화답한다. 그렇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성장한다. 보면서 느끼고 느끼는 가운데 변화하고 배우고 있다. 딸이 공동 참여로 제출한 논문이 학술지에 실렸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에 대한 전 과정을 말해준다. 짝짝짝짝짝. 우리가 어디 어느 곳에서 어떻게 쓰이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껏 해온 것처럼 해나가자. 모두가 그렇게 하자. 난 여기에 한 그루의 사랑나무를 심었다.
잘 자라야 해. 아틀란타에 도착했다. 1박을 이곳에서 지낸 후 내 자리로 돌아간다. 영사관에서의 일보기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한국처럼 빠른 속도로 하는 일들이 아니었다. 볼 수 없었다면 이 또한 모르지 않았을까 싶다. 모든 일을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빨리 하라고 재촉을 했었구나. 너무 미안했다. 몰랐다고 말하고 사과했다. 서류를 준비하고 아침을 겸한 점심을 먹었다. 쌀국수, 버블티, 카모마일 티와 아틀란타에서의 과거 경험을 섞어 이것저것 이야기한다. 하하하하하하, 참 많이도 웃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었다. 함께하는 항해는 24시간 남았다. 영화를 보고 생선회를 찾으러 갔다. 골뱅이와 소주도 구매했다. 이렇게 항해하던 배에서 내릴 준비를 하는 중이다. 125일간의 항해를 곧 마친다. 마침을 준비하는 세레머니를 하려고 한다. 꺼내놓고 싶은 것은 남기지 말고 헤어지자고 했다. 한참을 이어가던 끝에 상처라는 말이 나왔다. 부모였던 우리에게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하나둘 꺼낸다. 고마웠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올지 모르는 시간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남매 간에 남겨놓은 감정을 이야기했고 나의 생각도 끄집어냈다. 받아들이는 정도의 다름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했다. 서로 생각하는 같은 내용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다름을 인정해야 함을 알아간다. 더불어 서로에 대한 고마움도 나눈다. 서로 상처를 치유하고 보듬었다. 나는 준비가 덜 된 상태의 젊은 부모가 지혜롭지 못했던 시절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다툼이 많던 젊었던 아빠 엄마를 이해하며 상처를 꿰맸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치유하고 그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만끽했다. 사랑해. 프라우드 승태 승원. 사랑한다. 닿는 글. 37년간 오랜 시간을 가정과 사업이라는 테두리에 있었다. 은퇴로부터의 자유가 멀리 있는 자녀와의 오랜 만남으로 이어졌다. 만남에 대한 설렘, 성장한 자녀들과의 동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자녀들과의 만남과 새로운 경험은 나에게 용기와 진정한 자유를 안겼다. 이 특별했던 만남과 경험을 기록하고 남기고 싶었다. 내 인생의 가장 특별했던 날들이었다. 느리게 걷는 길은 행복했다. 나의 인생 산막은 특별했던 125일의 날들과 함께 시작된다. 책을 출판할 수 있는 동력을 주신 50+ 이세윤, 김정수 선생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2019년 10월